복지국가 가장 핵심이 노후보장이 결국 연금인데 연금제도 미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노인빈곤 다 이런 게 주 요인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편안을 막 내지만은 이제 구조개혁은 없고 모수개혁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일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을 안 한 지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인 정치권이 일을 안 한 거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살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 집에서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뉴스는 핀테크 노인들이 조금 몰려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있는 일본도 완전한 초고령 사회이고 한국도 이제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 사회가 만들어낼 그런 풍경들을 여기 일본에서 미리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국도 이제 이거 진입을 했으니까 어떤 방식인지 좀 읽어보도록 하죠. 정부에서 발표한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죠. 작년 말에 2023년 노인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런 건데요. 노인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발표한 게 그래도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23년 말 실적 기준으로 24년 말에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조사해보니까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 그러니까 뉴 노년층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 40가 아니라 뭐 영 50, 영 60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 영 60 나왔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졌어요. 그래서 20년 조사 때는 소득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400만 원으로 소득이 올라갔고 금융자산도 올라갔죠. 1,699만 원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동산 보유율이 근데 너무 높네. 그리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령 기준이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2020년 대비해서는 1.1세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60대는 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 60를 쓰는 거고 70대 정도는 돼야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 상속에 대해서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가치관이 좀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샤킬 오닐이 자녀한테 그런 말 한 영상이 좀 떴잖아요. 아빠 우리 집 부자야 하니까 아니 내가 부자야,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고, 이렇게 샤킬 오닐이 자식한테 얘기를 한 그 유튜브 영상인데 저도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거지 너는 이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유율이 56%에서 76%로 이제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이 조금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말 장기 요양보험이다, 돌봄 제공자가 장기 요양보험에서 돌봄이 제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도 독거노인이죠. 이분이 32%로 이게 13%포인트 증가한 거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다인 가구보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좋지 않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핀테크를 MZ만 쓰는 게 아니라 요새는 시니어들이 핀테크를 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좀 된 뉴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마치 노인들이 굉장히 돈도 잘 벌고 뭐 집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처럼 되어 있고 핀테크도 쓰고 스마트폰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나라로 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막 기사들이 나왔던 게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실버테크에 돈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엔의 인구국 데이터 포털을 따르면은 2050년까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현재 9%에서 16.5%로 전 세계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현재보다 2배 많은 16억 명을 돌파하게 되고 미국이 가장 큰 실버 시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시장이 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실버테크 기업들 투자 유치되는 거 보면은 시니어 케어, 복지, 연구, 라이프스타일,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특히 미래에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경닷컴 자료만 보더라도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올해 기사들을 또 보면은 이제 올해는 노인 파산이 또 최대치로 증가했다, 이런 기사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겠다 이러면서 43%가 파산자 중에서
60세 이상이라는 거고요. 경기도에 사는 A씨가 비디오 대여점 자판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일이 안 풀리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었다. 일용직으로 살다가 21년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고요. 1,400만 원 카드빚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3,600만 원이 됐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파산 신청한 겁니다. 고금리의 경기 불안이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60세 이상 노인 파산이 작년에 역대 최대 증가를 했습니다. 24년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전체에서 60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 선이 지금 31%에서 43%로 5년 동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60세 이상 파산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파산은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데 총 파산은 약 4만에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파산 비중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번 파산을 경험했다가 이제 재파산, 다시 한 번 더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 비중이 54%니까 사실상 절반 이상이 다 재파산을 다 노인들이 재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하고 나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리셋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60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번 파산하면은 재파산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노인 기준으로는. 나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올라올 길이 없는 것이 한국 노년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부자 노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굉장히 그림자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있어서 생애 중간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압력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압력의 해결책으로 생애 주기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대치동식 교육이고 이제 의사로 대표되는 그런 전문직에 대한 선호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호고 그런 코스로 가지 않았다면은 뭐 이제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부자여야 되는 거죠. 그냥 결혼을 잘하려는 그런 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안겨주는 좁은 취업문,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약 300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2천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이라는 15% 취업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10% 취업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과거에는 안정적이고 소득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소득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30 남자들은 이런 취업 전선에서 2030 여자들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군대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용납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갈등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분석왕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제 시스템 문제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제 갈등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인 것 같다. 그 경제 시스템 문제는 국가가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고 개인이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됐고 노인구가 더 많은데 왜 한국 같은 그 정도의 긴장감이 없냐? 여기는 국가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 국민들은 훨씬 더 한국보다 이제 소득도 낮아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보다 가난한 그 개인 비중이 많아졌죠. 이제 저희가 보면은 10%, 60%, 30% 정도 되는데 중산층 60, 10% 부자 그리고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 굉장히 낮은 분이 30% 정도 되는데 사실은 한국도 이제 10, 30, 60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진즉부터 20, 30, 5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평균 국민들은 굉장히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가가 많이 해줘요. 연금이. 그래서 연금이 못 해준다는 얘기에 몇 년 전에 이제 엄청 화들짝 한번 있었던 거고요. 한국은 연금에 기대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요 경제 문제를 개인이 풀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개인들을 막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요. 빈곤율이 OECD 1등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통계고요. 예, 과거에 이런 그걸 보시면은 저는 애로운 80 독고입니다. 90년도부터 당뇨와 녹내장을 앓아왔습니다. 더 견딜 수 없어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줌마와 이동 사회 담당 보조 아가씨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틀린 철자로 글을 썼는데 2005년 신변을 비관해가지고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을 한 노인의 품에서 발견된 유서입니다. 이게 지금 20년 전 유서인데 지금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노인화율은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는 500만 명대밖에 안 됐지만은
2020년에 815만 명이고 지금은 이제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1700만 명, 1900만 명 이렇게 가게 되고요. 미래로 가면 왜 감소하냐면 총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감소하는 거고, 노인 인구 비중은 거의 사실상 30-40%로 이제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연령대별 자살자 수를 보면은 80세 이상이 너무 높아요. 70세 이상도 아주 압도적으로 높고요. 우리나라는 10대의 자살률도 10만 명당 7명이나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막 이러고 있는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0세 이상은 6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에 기록이 없는 수준으로 높고요. 70대 이상도 37.8명 정도 되니까 합쳐서 50명 이상이 이제 노인 10만 명 기준으로 자살자 수가 되는 건데, 이게 OECD 평균의 3배, 4배를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빈곤층 추락이 있으면은 있을수록 이제 이것도 더 심화가 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이제 내려올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기미가 있는 굉장히 암울한 데이터고, 요걸 막으려면 결국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연금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노인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하여튼 이런 공적연금류인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 문제의 이런 해법은 통합 공적연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합 공적연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통합 공적연금의 당연히 주도권은 국민연금이 맡아야 되는 건데, 이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1000만 명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대가 존재하잖아요. 이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지고 한 건데, 이걸 결국은 통합연금화하면서 통합국민연금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뭐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 3.11로에서도 하고 있죠. 근데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복지국가 가장 핵심이 노후보장이 결국 연금인데, 연금제도 미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노인빈곤 다 이런 게 주 요인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편안을 막 내지만은 이제 구조개혁은 없고 모수개혁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일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을 안 한 지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부가 일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인 정치권이 일을 안 한 거고, 정치권이 10몇 년 동안 거의 소위 정쟁 이후로 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박근혜 때부터 시작이 됐다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오는 과정에서 거의 지금 10몇 년째 이제 텅텅 놀아버리다 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타임라인 다 뒤로 밀려가고 한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튼 많은 방법론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도 이제 노인 자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빈곤화 이런 문제, 그리고 노인 빈곤은 결국은 우리나라 재정을 다 이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는 상당한 재정 문제로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진짜로 모수만 깔딱깔딱 하면서 일하는 척 할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다른 나라는 뭐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돈 많은 노인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뭐 핀테크하고 재산 늘리고 이런 노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영 60, 이들이 또 영 70가 되겠죠. 근데 그런 노인들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좀 잘 알아가지고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본 된다가 아니라 일본은 노인들을 국가가 케어해줍니다. 우리는 일본도 되지 못해. 일본 사실 되게 경제 규모로 따지면 한국보다 훨씬 큰 강대국이고, 노인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예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한국은 정말로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앞이 끔찍해질 수가 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